5절에 보면 과세 표준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셈하면 세액이 산출이 되죠. 세액 산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저기서부터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까지를 과세 요건 그럽니다. 세법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러면 추가로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취득 시기 하나 더 나와 있죠. 과세 요건 네 가지의 취득 시기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된 것이 과세 표준이죠. 세금 계산에 기초가 되니까 역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것만 해 지금.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안 중요 시험에 안 나온 것은 안 하니까 수업 시간에 한 것은 대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 세율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이 틀려지면 어쩝니까? 세금이 잘못돼 불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을 알아야 돼. 과세 취득세 계산의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취득 가액으로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고 이런 것으로 계산해야 되고, 취득세는 취득이니까 취득은 가액 갖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여기가 과세 표준을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취득세는 신고 납부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고한 가액에 대해 시가 표준액으로 한 경우도 있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외적으로 항상 사실상 취득은 가액으로 한 경우도 있다. 이건 뭐냐면 항상이 항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고 또 3번은 특례입니다. 예외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은 가액으로 해야 된다. 실제 취득은 가액으로. 그래서 항상 법원 원칙과 예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신고한 가액에 대해 신고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가액에다가 플러스 재비용을 합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에다 재비용 더해줘야 됩니다. 취득 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인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경우는 1번에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 1번에 신고 가액이고 2번에 시가 표준액이죠. 여기서 먼저 요 시가 표준액을 보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니까 지방세 적용할 때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시가 표준액은 암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는데, 그래 이걸 지금 두 번씩 배웠어도 암기가 안 된 사람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안 보고 해야 할 것은 최대한으로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다만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틀린 거 찾아라 이 정도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시험 볼 때는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을 안 보고 써라 그러면 황당해 불죠. 시가표준액을 써봐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뭐이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뭐이냐,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뭐이냐 써봐라 그러면 아주 어려워. 근데 써라가 아니라 잘못된 거 찾아라 이 정도니까 안 보고 몇 번 해보면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자, 토지의 시가표준액, 또 주택의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토지 시가표준액은 뭐이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냥 개별 공시지가 알고 있죠. 이걸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주택도 똑같아. 개별 주택가액이나 공동주택가액이다. 공동주택가액. 개별주택가액은 단독주택이겠습니까? 공동주택이겠습니까? 개별은 단독, 공동. 단독. 눈치로 해도. 알았죠? 그래서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경 안 쓰고 막 외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해봤던 것을 지금 보면 참 우스울 때가 있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알았죠? 이런 것들은 틀리지 않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에. 알았죠? 이거 바꿔서 공동주택은 개별주택가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러게 나오면은 그러게 틀려놓고 틀린 거 찾아라 그럼 우리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이니까 당연히 개별이고, 공동이니까 공동주택가액이고, 이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토지 그럼 똑같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똑같죠. 다만 주택은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고, 토지는 단독 공동 그런 것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물은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국세예요. 국세. 근데 잘 봐야 될 것이 지방세지만 국세의 것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건물 신축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서 매년 건물 신축 기준가액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딱 정해놔. 2017년도 얼마, 2016년 얼마 이렇게 매년. 자, 우리 실제 공사비를 참작해서 기준가액을 정해놔. 얼마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하면 돼.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가액을 갖고 요놈에다가 자, 첫째로 구조별 지수, 용도별 지수, 위치별 지수, 네 번째로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율, 다섯 번째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똑같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가격이 틀리고,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가격이 틀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틀리고, 건물은 사용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죠. 잔존가치야.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율이 얼마냐. 가감산율, 가감산율은 건물은 부대설비가 다 틀리지요. 이 건물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있으면 가산해야 될 거고 없으면 감산하고, 그래서 부대설비에 따라서 가감산율, 잔존가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연수에 따라서, 사용 연수에 따라서 잔존가치율 다섯 가지를 적용해 갖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정해진다. 시험 문제 가면 이런 것들을 직접 토지의 개별공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주택도, 건축물은 시험은 이걸 다 써줘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되게 되니까 건축물은 잘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 그냥 건축물은 잘못하면 한 문제 나와버려. 그냥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 신축 기준가액에다가 다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부호조별 지수 해당되냐 안 되냐, 용도별 지수, 위치별 지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아닌 것 정도 찾기. 알았죠? 5가지를 써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암기, 그런데 내가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만냐틀에 골라내니까. 그래서 막 안 보고 달달달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할 일이 없어 불죠. 나는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안 보고 자꾸 해보고 하면 시험 문제 가서는 아닌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이 정도니까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막 안 해오지고 안 보고 나처럼 안 되니까 막 신경질 내고 공부를 하겠다 못 하겠다 포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게 하면 자기만 손해. 알았죠? 시험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며칠 안 남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안 보고 짝 해보고 몇 번 해보면 시험 문제에서는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막 자기가 성질이 이상한 사람 있죠? 끝까지 안 보고 하려고 하니까 거의 안 되니까 자기 성격에 그걸 이겨내질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을 바꿔먹고 그냥 시간이 가야 해결이 돼. 공부 아무리 잘해도 내일 시험 못 봐 혼자. 날짜가 돼야 되죠. 그날까지 꾸준히 안 보고 계속 참고 해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안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방법뿐이 없어.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에 그럼 안 보고 다 됐죠? 다 됐으니까 지워버려. 이제 지워도 다 보이죠? 계속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 경우도 언제 그러냐면 1번에 신고를 안 해보니까. 신고 안 하니까 신고가액이 없죠. 그래 이걸로 할 수가 없어. 이어 두 번째도 신고가액이 없죠. 신고는 했더라도. 그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걸로 하고. 그리고 이럴 때도 신고가액이 1억이었는데 시가표준액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그러면 신고가액이 낮지요. 그럴 때는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그러니까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이런 뜻. 알았습니까? 두 개를 응용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응용해서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옵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맞다 이 말이야. 신고가액이 크면 그대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더 크면 결과적으로 미달하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여기는 취득은 가액이니까 취득은 가액인데 특별한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 개별 공시지가보다 실제 취득은 가액이 낮을 수도 있죠.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어디 가면 있냐면 구도심에 가면 있어. 지금도 저기 구도심 저기 충장로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갖고 가격이 개별 공시가는 엄청 높아. 근데 지금 뭐 알다시피 충장로 저기 안에 배겨 있는 것들은 쓸모가 없죠. 전부 비어 있는 상가니까. 그런 데는 매매가는 훨씬 낮아. 뭔 말인지 알았죠? 구도심에 가면 그런 데가 많다 이 말. 저기 저 구시청 앞에 가도 그래. 광주에 구시청이 두 개죠. 옛날에 구시청이 있고 최근에 구시청이 있고 그래. 구시청 어딘지를 나도 잘 모르겠어. 저기가 있었고 저기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저 지금 시청 최근에 옮긴데 그 앞에 가면 옛날에 높았다가 지금 엄청 낮아. 지금 전부 비어있는 상가. 이해가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시가 표준액이 더 높고 취득가액이 더 낮을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걸로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 두 개만 보니까 그러게 했는데 거기 끝난 게 아니고 3번이 또 있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한 경우를 사실상으로 한 경우를 아까 취득식이 5가지 있었죠. 여기는 한 가지 더해서 6가지. 6가지.
6가지를 정해놓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1번, 2번에 불구하고 1번, 2번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한다. 1번이 아까 뭐였습니까? 국가, 2번이 수입, 3번이 공매, 4번이 판결문, 5번이 법인장부 그랬죠. 6번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있는지 알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검증이 된 경우다. 검증이 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순서대로 취득 시기가 먼저 나오고 항상 과세표준이 뒤에 나오고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나온 데서는 5가지고 나중에 나온 데서는 6번이 추가돼서 사실상으로 한 경우 하나 추가되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6번이 없고 과세표준은 6번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그러면 항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먼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항상 법을 적용할 때는 3번을 먼저 봐야 돼. 3번을 여기에 해당이 되면 항상 그대로 해야 되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올라갈 수가 없고 그대로 해야 돼. 사실상 그대로 시가표준에게 관계가 없이. 알았죠? 시가표준에 관계가 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항상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알았죠? 적용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취득했다.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 경매로 법원에 가서 샀어. 경락을 받았다.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3번에 해당되니까 경락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신축 아파트 계약에서 분양을 받았어.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국가 아니죠. 수입, 공매 아니죠. 판결문 아니죠. 법인장부의 입증이에요. 법인장부의 입증. 그래서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러면 법인장부의 입증이 되게 되니까 사실상 취득가의 분양가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로. 일반 아파트 매매로 취득하면 1번 아니죠. 6번이에요. 6번.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자, 거래신고를 안 하면 등기할 수 없어 지금. 알았습니까? 거래신고 안 하면 등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하려면 거래신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 돼야 되니까, 그래갖고 거래신고하면 검증이 됐단 말은 사실대로 신고를 잘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취득가액이니까 그럼 매매로 취득해도 사실상으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거의 99%가 사실상 취득가액 그대로 해야 돼. 일반 매매로 취득하면 거의 다 그래 다. 알았죠? 그러니까 거의 1번이나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지금 취득세 과세표준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 알았죠? 그러니까 6가지를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재를 보게 되면 저기에서 135페이지 1번의 원칙 나와 있죠. 2번에 예외라고 했는데 그런 시가표준액으로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특례 그래갖고 1번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거기가 가로 조그만한 글씨 정의의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그리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에 의한 취득은 제외한다. 제외. 그러니까 상속 증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 경우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무상취득이니까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해산 부인이죠. 이건 뭐냐면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요. 특수관계자와 부당한 거래. 그러니까 가족 친인척 간에 부당한 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는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알았습니까? 그래서 6가지 해당되더라도 무상으로 취득을 했거나 특수관계자와 부당거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다. 가로를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보시면 되고, 뒤로 넘겨서 2번에 나와 있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나와 있죠. 또 이것이 시험 문제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자,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 거기까지 보니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고 돈을 줬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동산 사고 누구에게 줬다? 거래 상대방에게 줬다, 이 말이야. 상대방에게 직접 주기도 하고 3자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이다. 우리가 말하는 얼마에 사고 얼마를 줬다가 그렇게 써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교재를 확인한 것은 시험 문제 지문을 그렇게 써놔. 취득하고 준 금액을 말로는 그렇게 써진다고, 지문에. 안 배웠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놈에다 무엇을 더한다? 간접비용을 합한다. 재비용.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합산해야 될 것들, 합산하지 않는 것들, 기역 포함, 기역부터 비읍까지. 기역에 보면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그랬죠. 건설자금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입니다. 건설자금의 이자. 거기다 건설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건설이 뭐입니까? 건설이죠. 건축물은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 공사비예요.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이자. 이것은 취득가격에 포함을 해야 된다. 공사비 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고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이 말. 그건 건설자금 아니지요. 이런 건 절대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기역을 볼 때 그 주의하시고, 니은의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은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은 제외다, 이 말입니다. 니은. 니은은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포함. 그 다음에 디귿,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살림자원조성비 포함. 리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포함. 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취득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중개보수 이런 것들이에요. 중개보수 이런 것들. 그리고 미음에 보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의 채무 인수액도 포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취득자가 부담해야 될 돈, 이런 것도 취득가에 포함. 채무 인수액, 부동산 사고 채무 안고 산 경우 있죠. 그것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죠. 그 다음에 비읍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의무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 채권 있죠.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매각차손이에요. 매각차손. 매각차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기역부터 비읍까지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2번에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받은 금액 뺀다, 이 말입니다. 할인된 금액이니까. 그래서 2번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잔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얼마를 할인해 준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할인된 금액을 할인받은 금액을 빼고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번에 보면 3번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들이요. 이런 경우는 포함하면 안 된다 이 말. 기억해 보게 되니까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판매비용,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기억에는 판매에다 밑줄을 긋고 판매가 뭐입니까? 취득입니까? 판 것입니까? 판 거죠.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은 취득비용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전기, 가스, 열 이런 분담 비용, 전기 분담 비용, 가스 분담 비용 있죠. 여러분들이 전기 신청하면 공사비 내야 돼. 공사비 알았습니까? 새로 신청할 때 그런 분담 비용은 포함하면 안 된다. 도시가스. 그리고 디귿에 보면은 이주비 보상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주비 보상금.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안 된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4가지인데 기억은 이해만 하면 돼. 판매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포함하면 안 되고 니은, 디귿, 니을만 잘 봐두면 된다 이 말. 포함하지 않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위에 포함된 경우 기억부터 비읍까지 오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매년 시험 문제 나와.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 어렵게 나오면 다음 중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나와. 포함한 것이 몇 개냐. 아닌 것 찾아봐라, 옳은 것 찾아라 그렇게 나오면 쉬운 편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개수가 나올 때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경우가 6가지고 포함하지 않는 것이 4가지니까 종류가 적은 것을 잘 봐두면 돼. 포함하지 않는 것들 4가지인데 그 중에서 기억은 이해만 하면 되니까 3가지만 잘 봐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기억력 니은, 디귿, 니을을 잘 보시라고. 니은이 바로 니은이 나와 있는 것이 전기, 가스 그냥 그런 분담 비용. 그리고 디귿이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함한 경우는 이런 것들은 포함하거나 그러고 이해만 하면 되고 그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연부로 취득했다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연부가 뭐인지 알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부로 취득했을 때 5년 연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돼. 이것이 연부 취득.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매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 연부로 취득하면 5억에 취득했는데 1년에 1억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년 1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매년 아까 취득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하고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이 됩니까? 매년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매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부금액, 연부금액으로 한다. 연부금액이 뭐이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에 계약 보증금을 지급했으면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당연히 보증금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부로 취득했을 때 매년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의 건축 개수,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했거나 개수를 한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역시 거기도 신고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으로 이렇게 해야 돼.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 공사비를 영수증 첨부해서
공사비가 총 얼마다라고 신고하면 신고한 가액이 된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 무엇으로 해봅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해볼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3번은 이해만 하시면 돼. 그냥 건물을 건축해도 신고가액이 되고, 신고가액이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미달하거나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토지의 지목 변경 나와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돼. 토지가 지목 변경도 여기에 보면은 1차적으로 신고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이고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죠? 그런데 지목 변경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되었다. 1번에 증가한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고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 그러면 토지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가한 가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하죠. 만약에 농지가 대지로 바꿔졌다. 그러면 가격이 증가했는데 얼마가 증가했는가 계산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법을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냐? 신고 가액에서 증가한 가액은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마이너스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빼서 계산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변경 후에서 전을 빼. 이해가죠? 그럼 농지가 대지로 바꿔졌다. 후 대지, 전이 뭐입니까? 농지. 그래서 대지일 때 시가표준액, 농지일 때 시가표준액을 빼면 증가한 가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증가한 가액을 무엇으로 해라?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2번에 시가표준액이 따로 나올 필요가 이제 없어. 여기는 이해가지요? 그래 시가표준액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1번을 그냥 무엇으로 계산해 보니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입증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입증된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는 입증된 비용을 입증이 됐으면 여기에도 사실상 입증이 되면 입증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된다. 지목 변경은 두 가지입니다. 시가 표준에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지목 변경을 위에 나와 있는 차량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뭐만 나오냐면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은 적용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교재에는 지금 뒤로 넘어가니까 거기에가 3번에가 또 뭐 신고가 없거나 그럴 때는 시가 표준으로 한다고 써져 있죠. 있을 필요 없어. 지목 변경은. 그러니까 가로 3번은 X하고 그 다음에 2번에 판결문 법인 장부로 입증된 경우는 입증된 금액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과점주주 나와 있죠. 과점주주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시고 교재 읽지 말고 여기 보시고 먼저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돼.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점주주 아까 배웠죠.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얼마를 취득해야 된다. 50%를 초과해서 취득하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설립할 때는 취득세 없다겠죠. 설립이 아니고 만약에 60%를 취득해도 최초로 설립이 아니고 그럼 60% 과세 그랬죠. 그러면 이때 60%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데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과세 표준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과점주주도 신고해야 돼.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을.
그러면 신고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냐 그러면 법인의 재산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총 가액에다가 곱하기 지분 비율을 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법인의 재산 중 취득세 과세 대상 총 가액을 여기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해 60%면 60%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해서요. 법인의 재산 중에서 법인의 재산금 회사 전체 재산이죠. 그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골라내야 돼. 요놈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취득세 과세 대상 저기 있죠. 토지 건축물, 임목,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해운권 그놈 가액을 전체가 얼마인가 보고 그놈에다가 60%를 곱해주면 된다. 만약에 회사 재산이 전체가 100억인데 그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70억이다. 그러면 30억은 다른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경우 지분 비율 60%다 그러면 60% 곱해줘야 돼. 그러면 70억에다 60% 곱해주면 되겠죠. 6, 7은 42, 42억이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이런 경우 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꼭 법인의 재산 전체에다 곱하지 말고 그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만 골라내 갖고 그놈의 비율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비율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 몇 프로 과세 해봤죠. 그걸 알아야 돼. 첫째는. 그리고 시험 문제 가면 법인의 재산을 주어줘. 그 중에서 법인의 재산을 전체를 주어주고 취득세 과세 대상을 골라낸 것은 자기가 골라내야 돼. 이제. 아닌 것도 다 써놓으니까 그 중에서 뭔만 골라내면 토지 건축물, 임목,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해운권들을 골라내서 그래 과세 대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놈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은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과세 표준 했고 그 다음에 6번 보게 되면 6번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6번은 가로넣기 문제예요. 이건 지문으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길어서. 법인이 아닌 자가 밑줄을 긋고 법인이 아닌 자 항상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개인이라고 나오지 않는다 이 말. 법인이 아닌 자, 법인 빼고 다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로 그 다음부터 이제 취득가격 중에서 100분의 90 넘는 가격 100분의 90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90%를 넘는다 초과한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1번, 2번, 3번을 합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된다. 1번이 뭐입니까?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이고 2번은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에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이고 3번은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이고 이 세 개를 합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만 보고 계속 보고 있어봤자 똑같아. 그러니까 얼른 보고 그만 보고 안보 아닌 것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했거나 대수선한 경우로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이 100분의 90%를 초과할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초과할 때는 1번, 2번, 3번을 합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번이 뭐입니까?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이고 2번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이고 3번이 채권 매각 차손이고. 알았죠? 그래서 6번 그 다음에 7번에 토지 등의 일괄 취득 그랬죠? 제목만 보시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죠. 이와 같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취득하죠. 두 개 합해서 10억에 취득을 했다. 토지 건물 합해서. 그런데 반드시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억 중에서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나눠줘야 돼. 그 구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야 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 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 봐서 두 개로 비율로 나눠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저와 같이 일괄 취득을 했더라도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야 된다. 알았죠? 구분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눈다.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뭐라겠습니까?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액이고 공동주택가액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 정한 신축기준가액에다가 5가지 적용. 구조, 용도, 위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객관식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취득까지 했고, 뒤로 넘겨서 6절에 세율 나와 있죠. 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이 끝나고 과세요건 마지막으로 세율입니다. 세율을 좀 쉬었다가 세율을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빨리빨리 와야 돼.